요즘은 무심천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죠. 이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말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봄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색과 모양을 보게 되면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다시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네요. 네네. 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예술시의 혹시 힌트인가요? 뭐 힌트라고 할 수도 있죠.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본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무심천 뷰를 볼 수 있는 그 작업실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곳에 작업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 작업실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예,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자, 출발! 가시죠. 청주 시민들의 늘 푸른 쉼터가 되어주는 무심천변. 창밖 가득 그 뷰를 담아내는 어느 작업실로 향하면요, 휴보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야, 이렇게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고 또 탐이 나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 정필련입니다. 그 미나 하면은 딱 그 화려함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네. 저희가 밖에서 봤던 그 봄꽃들이 이 작업실 안에도 가득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보통의 사람들은 다 미나 그림 하면 그 화려한 색채나 컬러감만 생각을 하시는데 미나가 되게 검소하고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그림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나 하면은 그냥 우리의 전통 그림이다. 네. 딱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더 네. 못 갑니다. 몰라가지고. 아,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미나 그림은 그 민초들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궁중 회화까지가 미나에 속해 있어서 예. 우리가 예전 조선시대 생활 양식에서 어떤 공간이나 뭐 관습들, 뭐 결혼이나 장례 때 쓰여졌던 그런 관습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작품들이에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민초들이 그렸던 소박한 그림부터 또 궁중에 그려졌던 그런 화려함까지 한 번에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뭐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오늘 네.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몰랐던 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민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될까요? 친근한 듯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멀었던 민화. 정필원 민화 작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어릴 때부터 좀 민화를 전공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그림은 좋아했지만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네. 디자인을 전공을 하시다가 민화로 이렇게 또 넘어오신 건지. 네. 어쨌든 학교 다닐 때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난 후 조금 외로운 시간을 네. 그림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반 회화를 했었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을 하시고 또 회화를 하시다가 이렇게 민화까지 네. 쭉 이어져 오는 거고 네. 마침 또 제 옆에 충북을 빛낸 그 학생으로 당첨이 된 여인혁도 회화 작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화를 전공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한국 재료를 써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같으면 같을 수도 있지만 회화와 민화가 또 다르다고 하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뭐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전시들을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박물관에서 책가도 그림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전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마음의 울림이라든지 끌린다라고 생각을 한 작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조선시대 책가도 그림을 보면서 이 마음의 울림이랄까? 굉장히 좀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야, 여기에서도 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데스티니. 운명론. 그렇지. 우리 문화예술시의 주인공들은 항상 이렇게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오늘이 이제 또 있기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회화와 이렇게 또 미나랑 이렇게 봤을 때 좀 네. 어떤 게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지 말씀을 해주셔도 될까요? 우리의 전통의 그 존엄함을 지금 제가 또 이제 하고자 하는 일반 회화하고는 사실 비교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어리석었네요. 네. 전통은 전통으로서의 또 가치가 있고, 제가 전통 미나를 오래 해오면서 이제 책가도나 일반 미나 그림에서 제가 얻었던 영감을 지금의 제가 하고자 하는 회화 그림에 좀 많은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는 제가 미나 그림보다는 회화 그림을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에 그것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왜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울림을 기억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향하다 보니 어느새 지금에 다다랐는데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우리 또 작가님께서는 미나를 이 모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모사 위주의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사는 사실 있는 그대로, 조선의 그림을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걸 저희가 이제 모사 그림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색감이나 형식 뭐 그런 것들을 내 생각을 넣어서 그림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그 방작의 시기를 거쳐서 지금 이제 이런 현대 회화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저도 미술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뭔가를 보고 그리는 것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화의 시작도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림을 보고 베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했다가 이제 차곡차곡 그게 쌓이다 보면 선생님 자기만의 색깔을 찾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선생님만의 색깔을 그 맞습니다. 정필현만의 그 네. 그림체를 딱 완성하셨다는 게 이게 세월이 있지 않으면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요 몇 년간은 계속 뭔가 제가 봤던 자연 풍경과 또 순환하는 삶에 되게 꽂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작업에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지나가면서 봤던 산이나 뭐 나무, 숲 같은 것들에서 제가 이미지를 조금 떠올리곤 하는데, 작가님은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물론 작가님처럼 그런 데서도 영감을 얻지만 저는 제 작업의 중심이 오로지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 기억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작업의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스스로를 또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또 이제 느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급할 것도 없고 뭐 넣는다고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패턴대로 물 흐르듯 그냥 그렇게 천천히 저의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아마 오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나는 뭐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작업들이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저는 그게 미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배워도 끝이란 없는 것이 바로 예술 아닐까요? 정필현 미나 작가는 매일처럼 붓을 들어 무채색인 우리 일상을 무지개 빛깔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이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물감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테이프를 사용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선, 수직과 수평, 그리고 면들이 모여서 작업을 이루는 작품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면, 컬러들의 이런 한 조각 한 조각 픽셀들이 저의 이제 기억들이거나 예전에 느꼈던 감성, 컬러가 저의 모든 이제 감성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색도 중요하지만 제가 수직 수평을 씀으로 인해서 그냥 긋는 것보다는 이제 테이핑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물감은 그러면 일반 물감인가요? 사실 전통을 할 때는 제가 한국화 물감이나 석쇠를 사용을 하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해 가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아크릴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조금 더 톡톡 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아까 처음에 민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책가도에서 뭔가 이렇게 울림을 받았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느낌이 선생님이 작업하고 계신 이 느낌이 뭔가 책가도를 좀 연상이 되는 것 같기도 네. 선에서 얻는 그 이성적인 그런 느낌과 색에서 주는 감성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수직 수평을 쓰는 이유는 책가도를 오래 그리면서 느껴졌던 그 묘한 매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새로운 작업 방향에 왜 잘하는 걸 하는 게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선에 대한 또는 색에 대한 형태에 대한 감이 작업을 하면서 아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작품들이죠. 정필현 미나 작가는 선 그리고 색깔에 자신만의 철학과 고집스러움을 더해 작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작품을 하나하나 조각처럼 따로 떼어보면 어느샌가 그녀의 기억에 닿게 됩니다. 작가님의 이 작품을 보니까 뭔가 미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떤 작품인가요? 그쵸. 미나인 듯 미나 아닌 듯 좀 그런 느낌이죠.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은 봄의 꽃은 피고 지는 사이예요. 이 작업실에 딱 위치가 어쨌든 봄이 되면 상춘객들이 많이 오는 벚꽃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벚꽃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꽃구경 나왔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이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이 지금 여기에서 주는 컬러의 이 픽셀들은 그냥 제 나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꽃구경 나와 있던 사람들의 다 형태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오래도록 책가도를 그리다 보니 그 사람의 형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꽃이 안 보여가지고 전 한참 찾아봤거든요. 얘기를 하시는데 꽃이 어디 있나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이게 꽃이고 사람입니다. 뭔가 그 청주 시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설명을 들으니까 확 네. 오네요. 네. 여인 작가 여기 있죠? 저 오래 안 하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 말고도 그 옆에 있는 작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같은 뜻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이거는 작품 제목이 사과버터예요. 제가 문경 여행을 갔다가 그 가은역 카페에서 사과버터를 만드는데 그 사과버터의 향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주 시골의 고즈넉한 그런 카페였는데 이 사과버터 향을 맡으면서 아 여기가 프랑스 파리의 어느 한 카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향긋하고 맛있는 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 사과버터 향을 느끼면서 그렸던 작품이야. 선과 색깔에 소중한 기억을 담다 보면 작품은 곧 추억이 되는데요. 문화예술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물들이고 싶으신가요? 민화 작가로 20년 이상을 활동을 해 오셨으면은 뭐 전시회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개인전도 뭐 여러 번 했었고 저는 기획전 하는 전시가 저에겐 훨씬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미나를 그리는 것보다는 미나를 제가 공부해 왔던 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업의 형태, 뭐 설치가 되었던 뭐 야외 전시가 되었던 그런 전시가 저한테는 새로운 작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전을 좀 수회했지만 이제 전시를 할 때마다 제가 이 관객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알아채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전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전통은 그냥 전통으로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통의 그림들도 그때는 되게 모던한 그림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뭐 클래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새로운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이 작업도 지금은 되게 모던한 그림이고 그런 그림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것 또한 클래식한 그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잣대로 가지고 작품을 보지 말고 그냥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봐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았던 미나와 조금은 친해진 기분인데요. 오늘 배시시에선 정필현 미나 작가와 함께한 순간을 조금 특별하게 기록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배시씨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배워봐야 될 텐데 작가님 뭔가 좀 물감으로 칠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루에 좀 색이 입혀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이래요. 돌가루에 색을 입혀놓은 것들이에요. 아, 돌가루예요? 네. 물론 이제 천연 돌가루도 있지만 시남채라고 해서 돌가루에 채색을 입혀놓은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물감 대신에 저기 돌가루 네, 직접 네. 그림을 해보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긴장이 되는데 여인영 작가는 그리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밑그림이 있지만 아무것도 지금 안 그려져 있어요. 왜 다른 거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그래요? 네. 저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하게 된 이 물감, 이 석채잖아요. 석채. 네네. 석채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요거는 저도 처음 다뤄보다 보니까 예. 이제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제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요 재료를 한번 사용해가지고 저의 오늘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역시 네. 뭐 석채는 그래 물에 타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석채는 이제 물로 풀 수가 없고 예. 이 악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물감을 탈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석채가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많은 컬러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아주 미묘한 차이들의 색상들을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기본에 나와 있는 색상을 가지고 이 지금 티라이트에 제가 불을 켜놓은 거거든요. 불을 켜서 이 소송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지는 거죠. 굽는 과정에서 색깔이 지금 이랬던 컬러가 조금 이렇게 진해졌네요. 변하고 그리고 더 구우면 더 이제 진한 청록색이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칠하려면 뭔가 계속 구워야 되는
이거는. 네, 이제 뭐 꼭 이 컬러가 아니라 조금 더 예. 다른 뭐 한 톤 더 높거나 더 짙은 색이 필요할 때는 꼭 이런 이제 소송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 어렵군요. 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궁화 그리기 장려상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제 채색은 무난하게 좀 잘하지 않을까. 네, 믿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효포토는 석체를 올리며 정필연 그림체를 더 깊이 이해해 보고요. 여인영 작가 역시 그녀 많은 색깔로 오늘을 담아 보는데요. 각각의 작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귀 기울여 주세요. 저희가 이제 한 편의 작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께서 마지막에 섬세하게 그 마지막 라인에 딱 터치를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멋지게 한 편의 또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을 해주신 거예요, 제 그림에. 저는 이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은 작가들을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정말 출중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거든요. 아, 예. 역시 뭐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네. 작가님. 요거 석체 네. 처음이잖아요. 그쵸. 다른 거는 많이 네. 아크릴 물감이었으면 네. 뭐 그냥 예 이렇게 했을 텐데 석체였기 때문에 처음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랬고 작가님이 계셨기에 이제 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석체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물감처럼 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쵸. 칠한다는 의미가 예. 참 무색하죠. 그러니까 물감을 올린다라고 네, 맞아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결과물은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네.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제 생애 석체라는 그 첫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또 아는 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같이 보이세요? 달과 그 해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모습에 네. 뭔가 이게 소행성이 이제 뚫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그 뭐 이제 아니요 선이랑 네. 세상에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늘 저한테 관심을 갖고 저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달을 그리시나 1월을 그리시나 그러니까. 일, 월, 선유 뭐 약간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의미를 담진 않았고요. 우선은 제가 제 작업에 이런 곡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요즘 하고 있는 작업들에 이제 저는 한지에다가 흑연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 약간 순환하는 삶을 저는 도형 곡선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을 조금 작가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그라미 형태로 좀 뭔가를 넣고 싶었고 네. 이제 요게 지금 나름대로 색깔을 표현을 한다고는 했는데 오늘 분홍색, 약간 연보라색, 남색이라 제가 색을 분홍, 연보라, 남색으로 표현을 하려고 네. 했는데 이게 표현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색감을 좀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 오늘의 우리를 선으로 또 다시 표현을 해보면서 약간 인연 같은 네 어. 한번 네. 그런 추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처음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네, 어떻게 네. 만족하십니까? 네. 저기 여인영 작가님의 기운이 어쨌든 그 그림에 다 그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요. 그 색을 써봤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색의 밀도감이나 깊이감을 많은 도상이 그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나던 발걸음이 멈추고 또 누군가는 물음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정필연 민화 작가.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은 훗날 그녀에게 어떤 선과 색깔로 기억될까요? 무엇이 됐든 오늘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작가님과 함께하면서 이 민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편견을 좀 깼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 셋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필연 작가님.
자,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촬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뭐 보여줄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죠. 저는 뭐 미약 하나마 제가 해왔던 과정을 보여드리게 돼서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작가님의 이런 노력이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금세 이 민화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작가님의 꿈이 궁금합니다. 작가는 늘 매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번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지 뭐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 틀리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나중에 제가 처음 박물관에서 책가도 그림을 봤을 때 되게 가슴 설레이고 감동이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나중에 내 그림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이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무언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우리도 작가님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마무리하시죠.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